안녕하세요. 대박땅꾼 전은교 수장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 의견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저희 책으로 이제 세 번째 시간, 최근에 가장 민감한 이 정부 대책, 파리 대책과 이 토지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파리 대책 때문에 좀 고생들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아니면 투자하실 분들, 특히 수익형 부동산에 좀 대출을 활용하면서 좀 하실 분들이 좀 타격이 크셨는데요. 왜냐하면 대책 발표 이전에 투자를 하셨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 은행권에서 이 정도 50%면 이 정도 대출을 해주겠다 했는데 이 규제 때문에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돈 한 예를 들면 1억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규제 때문에 자기 돈이 1억이 아닌 한 1억 2,3천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수익률이 저하됐습니다. 이율도 높아졌고요. 그래서 많은 이런 규제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안 좋아졌고 자기 부담금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런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실 분들이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많은 오피스텔, 신도시,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여러 신도시에 지금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분양이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다산 신도시 상가도 많이 분양가는 오히려 하남 미사지구나 서울에 있는 그 상가 못지않게 분양가가 많이 비쌉니다. 1층 기준으로 평당가가 5천만 원까지 올라가는데요. 너무 최근 이런 상황에도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 좀 빈 상가들이 많이 아직까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최근 규제 때는 좀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은 조금 관망을 좀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럴 때 공격적으로 하시면은 당분간은 좀 수익형 시장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좀 많은 분들이 좀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규제에서 좀 유일하게 규제에서 벗어난 이 재테크 상품이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가 다주택자 땅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해서 중과세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최근에 어제 만난 제가 이제 카페 회원분들 좀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원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만 하시던 분인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더 이상 좀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셔서 그거를 최근에 매각을 하고 이 땅을 투자하기 위해서 제가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의 토지가 아닌 다른 아파트라든지 다른 재건축 상가 이런 관심이 있던 분들이 최근에 많은 토지 시장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남북 관계가 좀 진전이 되면서 이 경기 북부 쪽에 있는 강원도 쪽에 있는 땅들의 그 매수 문의가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기대감이 있죠. 사실 저는 북부 쪽보다는 기존의 남부 쪽을 많이 투자했었는데 특히 서해안 쪽이든 서해 쪽을 많이 투자했었는데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요즘에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북부 파주 정도만 많이 올랐지 포천이라든지 이런 좀 철원 이런 데만 가셔도 아직 저평가된 땅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저는 민통선 투자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면 민통선이 저는 그린벨트처럼 거기에 수십 년간 방치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굳이 개발할 필요를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 개발 안 하더라도 개발할 땅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민통선 아래에 있는 땅은 그린벨트처럼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땅을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다주택자의 규제,
또는 수익형 부동산의 규제, 대출 규제 때문에 좀 사실 아파트와 수익형 시장만 좀 위축된 거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안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쭉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있던 게 이런 규제로 인해서 조금 거품이 사라지고 좀 매매가라든지 월세가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런 상가나 그런 수익형 부동산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매물은 좀 적극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수들은 이런 규제 때 투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수들이나 초보자들은 정부가 정책이 완화되고 분위기 좋을 때 그때만 관심을 가지시는데 너무 이미 다 언론에서 좋다고 떠들고 나서 막 한참 올라갈 시기에 투자하시는 거는 이미 좀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규제에 있을 때 오히려 기회가 있다. 항상 기회는 어려운 시기에 있다. 예전에 벌써 2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죠. 90년대 말에 IMF 그리고 2008년도에 이런 금융위기 2번의 시기에 잘만 하셨던 분도 그때 당시에 또 엄청나게 수익을 버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기 벌써 10년 주기설이죠. 98년도, 2008년도, 2018년도 올해가 좀 그런 좀 주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눈을 좀 길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소신껏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주관을 갖고 이런 시기에 항상 잘 하신 분들 사례를 잘 검토하시면서 좀 뭐 특히 땅 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회다. 요즘에 많이 아파트나 재건축, 뭐 상가 이런 쪽에서 땅으로 많이 넘어오시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경기 북부 지역이나 지방에 이슈 있는 지역, 아직 저평가된 지역을 우선순위로 보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투자를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매도인 위주의 시장이었던 것이 지금 매수인 시장으로 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들이 뭐 특히 땅 같은 경우는 환급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길게는 6개월에서 뭐 1년까지 안 팔린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도 처음에는 뭐 이 땅을 1억 정도에 팔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안 팔리다 보니까 뭐 계속 깎습니다. 뭐 9천, 8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된 상태에 있는 좋은 매물도 찾아보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위축되어 있을 때 좋은 매물이 좀 있습니다. 특히 또 계절도 타는데요. 사실 조금 지났지만 겨울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농지 같은 경우는 추수 농사를 다 짓고 많은 그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농사 끝내고 나서 보통 땅을 매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가 딱 경자 끝날 시점인 11월, 12월 아니면 1, 2월까지는 좀 땅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규제 때문에 지금 4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좋은 매물들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발품을 많이 파셔가지고 임장할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 달라진 부동산 정책.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의 뭐 아파트 규제입니다. 뭐 재건축 초과 이익, 뭐 신 DTI,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강화,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8년 임대시로 조정,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도입, 주거복지 로드맵 가동 이런 모든 정책들이 거의 아파트 시장 위주로 흘러가는데요. 토지에서 최근에 토지 공개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저도 처음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무서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중국이나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는 개인 소유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걱정했는데 사실 공개념이라고 해서 일반 지금 있는 사유지가 아니고 일부에 국한됐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땅이 뭐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적용되는 토지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는 들어보셨죠?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노후 때 이렇게 그 주택을 담보로 매년 매월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집이 아니고 그냥 시골에 계신 특히 어르신들 그런 분은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땅 담보로 토지연금을 매월 이렇게 연금식으로 받으시는 거는 이렇게
좀 연세가 좀 되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좀 토지연금 제도를 올해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아직 잘 모릅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도움이 상당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투자하는 것도 토지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을 목적으로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50대 분들도 앞으로 토지연금 제도가 더 활성화되기 전에 미리 더 규제가 되기 전에 이런 토지연금 될 만한 땅, 그런 땅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토지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 앞으로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최근에 아파트 뜬 지역들 보시면 다 강남권이나 뭐 한강변 주변 이미 누구나 알고 용산이나 뭐 마포 뜰만한 지역 뭐 하남 미사지구 이런 좀 주변의 신도시도 뭐 동탄 제2기 신도시 주변 그 동탄역 SRT 들어서는 지역 일부만 이렇게 올라갔지 그 외 지역은 사실 많이 지금 아파트도 시장도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뜨는 지역만 뜨고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뜰 그런 게 없습니다. 땅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좀 뜰만한 지역에 투자 좀 계속 아까 내가 첫 번째 시간에 돈 되는 땅은 전국 땅 중에 1.5%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1.12%에 대한 땅을 찾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집에서 인터넷 지도를 보시면서 먼저 지역 분석을 좀 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걸 토대로 현장에 직접 내려가셔가지고 부동산도 설명하시고 직접 이렇게 발품을 파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지역을 아는 것보다는 딱 제가 항상 강조하는 딱 한 두세 군데만 찍으라. 거기에 집중하라.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여러 군데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도 대도 아니고 그냥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시려고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 뭐 새만금 아니면 당진 아니면 평택 아니면 제주도 요 정도만 딱 관심을 가지고 면 단위와 리 단위까지 좀 섭렵하시면 그 지역 거의 준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한 지역을 좀 팔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한 줄로 요약드리면 아무리 지금 이렇게 부동산 규제 시기에 이런 시대가 왔을지라도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토지만큼은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좀 한 줄 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부 시간은 좀 짧고 굵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새만금, 두 번째 당진, 제가 세 번째 시간에는 안성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은 사실 지금까지 수도권이지만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낙후된 지역은 수도권에도 많죠. 뭐 양평이나 가평, 뭐 더 북쪽, 경기 북부 이런 데도 낙후되어 있지만 같이 낙후되어 있지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지역은 안성이 좀 유일하다고 봅니다. 사실 양평, 가평 같은 데는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아닙니다. 워낙 거기는 자연환경보전권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개발 가능한 땅이 적습니다. 하지만 안성은 평택, 이천 이런 공단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의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의 땅값이 수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거의 당진 비슷한 정도, 충청도와 비슷한 수준의 수도권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성 지역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안성의 호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2경부고속도로입니다. 바로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무릎에 해서 어깨에 팔을 말했죠. 지금이 저는 무릎 가까이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좀 최적의 투자, 지금 평당 50에서 100만원 사이, 지금 아직 100만원까지 안 올랐다. 근데 용인은 지금 아직 어느 정도 용인은 100만원대까지 갔지만 아직 안성 지역은 싼 건 5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투자 적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로 2022년에 안성까지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여기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요게 중부고속도로죠. 이 중간에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삥 돌아서 여기 와야 됐었는데 안성 왔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지금 안성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죠. 근데 여기 가운데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이게 뚫리면 앞으로 강남에서
용인까지는 3-4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춘천이 뜬 게 춘천 고속도로에 떴고 당진, 평택이 뜬 게 서해안 고속도로 때문에 떴듯이 이 서울 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 안성 지역을 완전히 전 탈바꿈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먼 미래가 아니고 한 4-5년 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완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안성 제2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싼 건 5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투자 적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언급하지 않은 용인이나 평택, 세종시, 제주도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